네, 2022년 5월 22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좀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방위산업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K방산, 이제는 미국가자. 네, 대한민국 방산이 미국에 수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판을 만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만기, 장원준, 최기일, 최우석, 그리고 이종석 등등등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발표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대통령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부문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을 맺기 위해서 회담을 개시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은 미래의 먹거리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 방산 분야의 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국방상호조달협정.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를 맺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큰 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부분은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은 이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자국 산업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따라서 FTA를 맺더라도 방위산업 부분은 빼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위산업 부분은 개개 국가들과 별도로 맺는데 현재 미국은 28개국과 이 국방상호조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라이벌로 생각하는 일본은 2016년 26번째로 미국과 이걸 맺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걸 맺자라는 것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서로 이제 논의가 되겠죠. 지금 미국이 지금 자랑하는 제조업은 방위산업하고 항공우주 실제로 하고 있는 건 그 정도죠. 나머지는 이제 아마존 이렇게 해서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4차원적 산업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 정부가 구입하는 무기에는 그 무기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야 미국산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T-50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를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T-50을 미국 공군에 납품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죠. 그게 이제 한국 방산이 최대 수출일 거다는 기대가 많았는데 이 T-50이 미국에 만약 수출됐으면 그건 대한민국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상표를 달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록히드 마틴 상표를 가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하고 카이가 공동 개발했는데 미국에 들어가는 T-50은 록히드 마틴 거, 그 다음에 한국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는 카이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T-50은 미국산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게 엄밀하게 미국 처지에서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접 수출하는 거죠. 근데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여러 가지 단서를 만들어 놨어요. 미국 무기만 사야 된다. 미국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전체 원가의 55% 이상이 미국산 부품을 쓴 거라야만 미국산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T-50 수출됐다면은 55% 이상이 록히드 마틴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기타 미국 회사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쪽이라면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이걸 앞으로 점점 강화해갖고 앞으로 2028년에는 미국산 부품을 75%까지 쓴 것만 미국산으로 보고 그 무기만 구매합니다. 그러나 이 상호 조달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이 75%라든지 현재의
55% 저항해서 좀 예외를 받습니다. 좀 2%를 확 떨어뜨려 주죠. 뭐 20% 정도라든지. 뭐 미국산 부품을 하나도 안 쓰고 미국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달 협정을 맺은 나라들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호주의 K9 또 그다음에 이집트에도 K9 거기 또 K2 전차도 그러고 이 많은 수출을 방산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T50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수출은 실패했지만은 또 자분자분 또 작은 나라 수출을 하고 있어서 K 방산이 제법 나갑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나가서 도요타, 벤츠랑 경쟁하니까 세계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국의 핸드폰이 미국 시장에 가서 경쟁해서 아이폰하고 경쟁해서 이기니까 세계적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1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1등이니까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고 아프리카 다 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우리 과거가 현대차가 포니를 만들 때는 포니는 미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그 차가 필요하니까 거기서는 제법 팔립니다. 그러니까 저가품은 팔리지만 고급 시장 가려면은 고급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제네시스가 들어가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자동차가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만 성공했는데 T50이 그나마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인수 회담인지 아니면 바이든하고 1대1 회담에서인지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이 분야를 이 국방 조달 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쭉 보니까요. 인수위 시절에 그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110대 국정과제에 그 20개의 약속 중에 마지막 20번째가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건데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파트에 몇 가지 주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그리고 또 하나가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이걸 두 가지 목표로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이 국방 조달 협정을 맺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0일 날 하고 바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미국과 논의하자 집어넣습니다. 원자력계에도 이런 약속을 비슷하게 했었는데 바로 한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미국과 체결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이 쓰는 여러 가지 포탄을 우리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무기는요, 미국과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155mm 포나 걔네는 팔라딘 자주포죠. 우리는 K9 자주포죠. 이게 제조사는 다르고 원료는 다르지만은 거기에 집어넣는 포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우리가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면 미국 도와줘 그러면 미국이 155mm 포탄을 주면 우리가 쏴도 되고 반대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 협정을 맺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자주포 부대 또 일본에 있는 미국의 자주포 부대가 굳이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만든 155mm 포탄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풍산이 만든 걸 갖고 와서 바로 쏴도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물론 미국산 부품을 좀 쓰긴 써야 되죠. 네. 그러면 소총알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풍산이 많은 총알이 더 싸다 그러면 그거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미국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RDF를 체결하고 있어요.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등. 이 대개 미국의 동맹국인데 나토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과거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서로 평화협정 맺어서 두 나라의 전쟁 관계를 끝내면서 그때 하나의 선물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걸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아이언돔이라든지 미국의 사드가 있지만 사드에 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에로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 연구까지 합니다. 이거는 군사동맹보다 더 치열한 거죠. 아주 그들의 첨단 기술을 연구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가려면은 이런 조달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윤 대통령이 턱 해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는데 국정 110대 과제에 이걸 하기 위한 거를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윤 대통령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줬느냐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한국방위산업협회, 최우석 이끄는 한국방위산업협회가 이 마당을 만들어줬습니다. 최우석 회장은요,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 당연히 육사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많은 분인데 방위산업협회를 이끌고 있죠. 굉장히 오래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협회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이렇게 크도록 만든 1등 공신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이 이만큼 온 것도 박정희 공이고 방산도 박정희 공입니다. 그래서 2017 지금 방위산업협회에서 방산 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우수한 기술 연구를 한 사람들이 상을 주고 있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그 해에 제가 이쪽에 심사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력하게 대한민국 방산은 누가 뭐래도 오원철 선생도 있고 누구 다 있지만 딱 박정희가 이끌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줍시다 했는데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걸 추진하니까 이 협회 회원들인 방산회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참여 못합니다. 그랬고, 그리고 박지만 씨 측에서도 좀 수상을 하러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하겠다. 문재인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방위산업협회에서 다시 방산대상 후보자 논의를 한다면 제가 이걸 제의할 거고, 뭐 저를 심사할 때 불러준다면, 안 불러준다면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때도 뭐 최우석 회장도 적극 찬성했었는데 업체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네, 이렇게 이 방위산업학회가 있는데 이 방위산업협회에서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선거는 3월 9일 날 했죠. 인수위가 돌아가고 있던 시점에 이 한미 상호 국방조달 협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논의가 됐습니다. 이때 몇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세 사람이 발표한 게 아까 제가 제목에서 밝힌 장원준 등 세 사람입니다. 먼저 장원준 씨가 이제 여기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세미나 제목은 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장 박사는 한국이 세계 12위 방위산업 강국인데 우리나라 수출 대비 방산 비중은 10%도 안 된다. 상당히 적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익성이 적고 시장이 적은데 이건 왜 그러냐? 미국이 안 나갔기 때문이다. 미국에 나가려면 이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탁 던졌습니다. 이런 걸 나왔을 때 도하 언론이 주목을 못했는데 뉴스투데이가 이 장원준 박사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인터뷰를 한 게 이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장 박사는 이 협정은 미국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 폴란드, 체코, 폴란드와 체코, 그다음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은 과거 이제 공산국가였다가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소련에 속해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나토에 들어온 나라인데 나토 회원국들은 전부 다 미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죠. 이거 맺고 있다. 이건 이집트도 맺고 있다. 근데 한국이 어떻게 못 들어가느냐.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으면서 들어간 것 같고 그리스,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이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인데 못 들어갔는데 이걸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 한미 FTA를 해서 우리만 미국 들어갑니까? 미국도 부품 회사가 우리한테 들어오죠. 우리 회사할 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호무역을 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박정희 이후로 개혁 개방해서 가보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크는 것도 있어서 시장이 커졌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확대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세계 시민을 얘기한 거, 자유의 확대를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 박사 이야기랑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이론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 박사 인터뷰는 이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카이스트의 교수인 김만기 씨입니다.
그는 이 세미나에서 특별 연설을 했어요. 장 박사는 발표를 했다면은 그는 이제 왜 이 협정을 줄여서 RDP MOU라고 그랬는데 이걸 체결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로 든 게 2016년 일본은 미국과 이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F-35 스텔스 전투기 한국도 일본도 도입했는데 그때부터는 일본이 F-35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스텔스 기술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도 이걸 해야 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F2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었고 스텔스 기능도 약간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일본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최우석, 김만기, 그다음에 장원준 이런 박사가 강조했는데 또 누가 여기에 참여를 했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씨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김만기 교수가 대구 사람인 것 같아요. 60년생인데 대구 달성고등학교 달고 출신이죠. 달고 두 분 다 60년생이니까 달고 동창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기 교수의 이 아이디어를 들었는지 이종섭 씨, 지금은 국방부 장관인데 이분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최우석 회장이 또 육사 후배인 이종섭 씨를 붙잡고 이걸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종섭 씨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가 만들어질 때 이제 다양한 국방 아이디어를 페이퍼를 써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종섭 씨도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종섭 씨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그 뒤에는 뭐 김 박사님, 뭐 장 박사, 또 최우석 회장 이런 분들이 움직였으니까 이게 윤 대통령 귀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당선인이 되면서부터 국정 110대 과제에 딱 넣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많은 국민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딱 돼서 바이든을 만나자마자 원자력도 추진했지만 이것도 집어넣어서 미국과 하자라고 합의된 겁니다. 잘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머리가 좋죠. 어떨 땐 독선적으로 흘러갖고 기자 생활하면서 서울법대 출신 기자들 보면 좀 똥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브라이트하니까 딱 받은 거죠. 이걸 추진했습니다. 이거를 도하 언론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방위산업하고 한미 군사동맹하고 앞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떠한 기반이 될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K방산 미국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김만기, 장원준, 그리고 최기일 박사가 있는데 최기일 박사도 최기일 교수는 상지대 교수인데 이분도 이 세미나에서 한미 상호 조달 협정 맺자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판도라 영화 한번 보고 탈핵으로 간 문재인과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걸 브리핑 해드리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